안녕하십니까? 구상형 1번 문제에 답변하겠습니다. Let me answer for the first question. In this case, the teacher first problem is ignorance about the school violence case. Even though the school violence case has occurred, the teacher now is ignoring the case and doesn't do any response about the school violence case. And the second problem is narrow viewpoint about teacher's role. The teacher now understands his role only as a teacher who teaches the class, but even though he has to take care students in every respect of life. And in this case, if I were this teacher, I would use these three following solutions. First one, I would report the school violence case to school safety district, and school violence case should not be ignored in any case, and it should be reported so that the investigation go on. Second solution is using counseling, and using counseling, I will meet each student individually, and I also use parents counseling so that understand their needs about dealing with this case. So if they need mediation, I will mediate them, or if they want the case go on, I will let them proceed the school violence case. And third one is community restore activity. In this case, the class will feel danger because there is a lot of violence in school. So to restore it, I would use circle gathering, and doing this, students can restore their I can assure them, provide them emotionally safe environment. They can be connected and respect each other. That's it for the first question. 구상형 2번 문제에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최 교사에게 부족한 첫 번째 자질은 수용의 자질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AI 기술의 도입이라는 시대의 변화적 요구와 학생들이 AI 수업을 활용하고 싶다라는 필요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교사는 그 변화들을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교사에게 부족한 자질은 수업 설계 자질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 설계 자질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 교사는 인공지능 수업을 활용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사용을 주저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고 아직 활용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로 경청의 자질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교사의 대화 모임에 나가겠습니다.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과의 주기적 대화입니다. 학생들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필요 등을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듣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사 간 대화 모임으로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겠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하여 교육의 변화와 필요들을 새롭게 수용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과의 독서 토론에 나가겠습니다. 독서 토론에 나가면 교육 분야가 아닌 다양한 사회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교육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설계 자질을 기르기 위하여 저는 인공지능 활용 수업 캠프에 참가하거나 그 캠프를 조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핀란드 교사들이 방학 동안 모여서 한 달 동안 스스로 교재를 제작하고 교육과정을 디자인을 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저 역시 수업 설계 캠프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교과 수업을 디자인해보는 등 캠프에서 수업을 디자인하는 능력을 길러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상형 3번 문제에 답변하겠습니다. 저의 교육관에 부합하는 교사는 니은 교사, 즉 인간 교사에 의한 교육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저의 교육관은 교육의 본질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본질에는
인격적 만남이 그 토대입니다. 인간은 대대로 인류 문화의 역사와 지식을 전수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대화적 관계를 통해서 문화와 지식을 전수해 왔습니다. 특히 미래 사회가 다가오면 인간이 지금까지 만남을 통해서 해결했던 많은 문제들이 로봇에 의해 대체되기 때문에 대화적인 만남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는 인격적 만남과 대화적 관계를 통한 인간 발달의 최후의 보루로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즉답형 1번 문제를 즉답형을 읽고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부장교사는 A 교사입니다. 그 이유는 의사소통의 명료성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이었던 시절에 옆반 학생들은 알고 있는 학교의 공지사항을 저희 반에는 전달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선생님들과의 조금의 어려움이 생기고 학교 일정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안건들에 대해서 모여서 명료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모든 정보가 분포되도록 A 부장교사처럼 모여서 자주 회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 부장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공동체 형성 자질입니다. 부장교사의 책무에는 단순히 개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서원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서로 힘들 때 도울 수 있는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비교사는 업무 이외에는 만남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개인적 시간으로 보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장교사에게는 공동체 형성의 자질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3번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A 부장교사와 일하게 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학교 일과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1시간 동안이나 길게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마련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매 차시가 진행되고 또 바쁘게 다음 수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회의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의 흐름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